오늘 저희가 특별하게 우리 유튜브에서는 유일하게 또 이래진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이래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책 첫 장이 실종, 네. 실종하면서 2020년 9월 22일 첫 통화했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형님, 접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대준이가 실종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네. 그 당시 처음 연락받은 때의 긴박한 상황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그때 당시 그 향수안부 그 서해업단 직원으로부터 이제 그런 연락을 받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서해업단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 동문들이 거의 한 7, 80명 정도 근무할 정도로 이제 선후배들이 동문이라고 하면은 완도수산고등학교. 그러시구나. 수산고 이게 업 지도선이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게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그렇죠. 타고 다니고 그게 아무래도 동생뿐만 아니고 다른 지인들도 있다 보니까 그 소식을 형님한테 전화를 주신 거네요. 그렇죠. 이제 실종 인지하고 약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전화가 온 거죠. 그렇구나. 네. 그리고 그때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기 보면은 현재 무궁화 10호 해경이 수색 중이고 인근의 선박도 수색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해병 함정들도 함께 수색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오후 1시 30분경 서해업 관리단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러면서 이후에 어떤 그 조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한 30분 간격으로 상황 보고를 해달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혹시나 살아있을지 모르니까 수색 세력들을 좀 만반에 이제 준비를 하고 좀 열심히 좀 수색을 좀 해라. 또 야간 수색까지도 해라라고 했었죠. 이게 오후 1시 35분경에 지금 그 연락이 왔다고 하고 네. 한 사고 때로부터 한 2시간 지났다고 하면은 실제로 지금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은 오전 한 11시 반 이때였다는 겁니까? 이제 그 11시 반은 이제 실종을 인지한 시간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새벽 한 2시 정도 실종되지 않나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준아 어디로 사라진 거냐, 제발 무사하길 바란다. 뭐 이런 그 글들이 쭉 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핵심 나중에 이제 이후에 있던 사건에 대해서는 좀 차차 얘기를 해보고 네. 이번에 문제됐던 것이 저희가 특별히 이번에 모신 것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 회고록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쓰지도 않고 자기가 어떤 북한과의 어떤 그 관계, 뭐 김정은이하고의 어떤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무지하게 많이 쓰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소외라든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북한 탓, 그 미국 탓, 그리고 또 이거 어떻게든 해서 김정은이한테는 김정은이는 의사가 확실했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서 정말 우리가 관심이 있었던 이 서해 공무원 피습 사건, 네. 그리고 안타깝지만 가족께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정말 사체까지도 불살라서 태워버려서 어디 있는지도 찾지 못하게 된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몇 자 쓰지도 않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당시에 북한과의 통신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속수무책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지금 이러준 대표님께서 네. 한 언론에서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런 직격탄을 날렸는데 네. 그 막점 막후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국방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국방부에 북한하고 교신할 수 있는 또 연락할 수 있는 채널이 분명히 존재하죠. 예. 서 국방부 장관을 당시에 면담을 했을 때 채널은 존재하지만 군사안보, 국가 기밀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그렇다고 했죠. 하면은 그 말씀 자체가 채널이 없어가지고 속수무책이었다라는 말 자체가, 그런 문재인의 말 자체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네, 그렇죠. 것이 그 이래준 본인이 직접 경험한 손해로 직접 들었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얘기인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서 국방부 장관을 또 면담을 했고 속이 그 당시 누구였습니까?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었습니까? 예. 그리고 나중에 그 이인영. 예. 통일부 장관 이런 사람들도 만났죠. 다 만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직접 들으셨다는 그렇죠. 이제 얘기예요. 이인영 장관 같은 경우는 북한에 수십 번 연락을 하면
한 번 정도 연락을 한다. 그때 최근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문재인이가 곧 이제 퇴임하는 이 시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시간상 촉박해서 괜히 해봐야 시간 낭비다라고 아예 대놓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내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한테 서신을 보냈던 게 뭐냐면 그때 당시 남한 정부에서 너무나도 거짓말을 하고 은폐를 했던 정황들이 상당히 좀 심각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판문점이나 그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당국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증언을 들어보고 어떻게 됐는지 누가 거짓말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형의 입장으로서는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죽였던 사람들이 물론 쳐 죽이고 싶지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국가가 거짓말하는지 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파악하려면 그렇죠. 거기를 한번 가고 싶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래준 대표님의 말씀대로라고 한다고 하면 문재인의 회고록인 가짜다. 그렇죠.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로 추가를 하자면 또 그 박지원이가 예. 국정원장으로 있으면서 그 당시에 국정원장. 예, 김정은의 전통문이 왔지 않습니까? 예. 그 전통문을 가지고 그 전통문 내용이 뭐였었죠? 뭐 이틀 뒤엔가 온 그렇죠. 전통문이었었는데. 이게 유감을 표한다. 예. 자기네들은 불법 침입자가 유입돼서 그냥 총사를 결심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북한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을 그렇게 함부로 죽일 수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공무원을 떠나서 사람을 그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어떤 전후의 과정들이 상당히 좀 심각한데 예. 그러면 문재인이가 얘기했던 연락 채널이 없었는데 그 편지는 도대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쏟았습니까? 분명히 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얼마나 자랑질을 해댔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또 존재하는 게 뭐냐? 유엔사예요. 우리가 한미 공조, 우리가 미국하고 북한에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협조를 합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안 했다면 외교적 무능, 참사, 무식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회고록의 그 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그 책에는 이 그 서해 공무원 그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이 이렇게 썼습니다. 고 이대준 씨 사건 당시 첫 번째, 북한에 연락할 길이 없었다. 두 번째, 국제상선 통신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세 번째, 수신 여부조차 확인할 길이 없어 참 답답했다. 네 번째, 연락망이 가동되고 있었다면 뭔가 노력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속수무책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 국제상선 통신망은 예. 상당히 전파가 강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메이데이라는 시그널을 송출을 하게 되면 영국에서까지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내가 물었던 건 뭐냐면 메이데이라는 시그널을 송출했느냐라고 했던 게 뭐냐. 일단 NLL은 우리가 그 3회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주변은 뭐 중국 어선도 있을 거고 또 주변 항공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이것을 공식적으로 북한이 끔찍한 살해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알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그 주변에 어업을 하고 있던 중국 어선들이나 선박들이 그 방송을 듣고 유심히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군가 떠다니고 있으면 그것을 알리고 구조하는데 국가가 안 했다는 거예요. 참 그래요. 그러시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오늘 인터뷰를 보면은 이와 같은 그 문재인의 회고록 내용이 오히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했을 가능성을 더 굳히게 만드는 자승자박적 언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근거가 무엇이죠? 국가가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동생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살인 사건으로 그렇죠.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 국가가 죽였냐, 아니면 대통령 문재인이 죽였느냐, 예. 아니면 여타의 북한 뭐 병사가 죽였느냐, 이것을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적으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아까 얘기했던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서 구조나 송환 방송을 안 했다는 거. 그다음에 더 나아가 방송이 하나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MBC나 KBS가 공영방송이잖아요. 그렇죠. 공영방송을 통해서 구조나 실종 방송을 하면 돼요.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방송이니까. 그렇죠. 재난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했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 무능, 국정농단이 확실하다. 할 일을 하나도 안 했다. 이게 직무유기가 확실하다는 것을 자기가 책으로서 공개를 한 거고 자기 범죄 행위를 실토를 자백한 것이나 한 거라고 마찬가지다.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그 처음 말씀하셨던 게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 그리고 네. 당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분명히 지금 그 이 대표님한테 북측과 연락 채널이 있다. 네. 다만 구체적인 것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얘기해 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채널이 없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회고록 자체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런 그 결론이네요. 그렇죠. 아, 왜냐하면 문재인은 국방부 장관이나 국정원장이나 통일부 장관의 인사권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사고 현장에서 예.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서 북한이 경고방송을 하고 우리 이 함대가 대응방송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바로 아무리 채널이 없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경고방송하고 이협방송, 경고방송을 서로 쌍방간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예, 예. 다 정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할 말은 해야 되는데 예, 예. 이것마저도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는 안 했었어요. 그렇네요. 그 결국 이분과 관련해서 그 이번 언론의 인터뷰를 보면은 당시에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 국방부의 핫라인 등으로 대북 연락망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네. 거기다가 플러스 유엔사. 유엔사까지 있었다. 네. 그런데도 연락할 길이 없다니 억장이 무너지고 네. 화가 어마어마하게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엔사도 있고 네. 이게 중립국 연락사무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조차 지금 연락을 해서 북한에게 연락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제정신입니까 이 사람들?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슈나 상황들이 존재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었다는 그때 뭐 이제 후일담으로 들리는 얘기가 추미애 백무비리 아들 그 백무비리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나임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덮기 위해서 동생의 죽음을 이용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수색하는 과정에서 국제선통신망에 관련된 것도 있었지만 해작사 그 원스타가 사고 선박에 구명동이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해작사는 구명동이 전수조사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야 누가 지시한 거냐라고 하니까 해작사에서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해군 작전 사령부. 그렇죠. 예. 근데 그 구명동이를 조사하는 기관은 아니에요. 그거는 해군이 할 게 아니고 해양수산부나 하면 해수부가 해야 된다. 해수부하고 해경만 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예. 만약에 그런 관련된 법령이나 법규를 몰랐다면 저는 꼼짝없이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걸 조사할 기관이 아니야 하지 말아라고 하니까 그 이후에 전화가 안 왔다는데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 저한테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동생의 사건이 났을 때 구명동이 그다음에 슬리퍼 그다음에 부유물 가지고 예. 판단을 탈북했다. 이게 월북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월북이죠. 그렇죠. 월북했다. 예. 그때 당시에 슬리퍼를 보고 슬리퍼가 있다는 걸 보고 저는 이제 가기 전에는 좀 의문이 들었었어요. 근데 사고 현장을 딱 가보니까 슬리퍼는 조작이다. 아. 왜냐하면 당직 근무 중이었거든요. 예, 예. 동생이 12시부터 4시까지 당직 예, 근무이기 예. 때문에 당직 근무자는 슬리퍼를 신지 않습니다. 실무상. 그렇죠. 그렇네요. 그 슬리퍼가 존재한다는 게 조작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네요. 업무 중인데 슬리퍼 신고 업무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이것들이 무식하고 멍청했으면 이게 그 허술한 조작을 했던 거죠. 그것을 만약에 내가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인이었다면 슬리퍼가 있었으니까 자살 또는 어떤 실종 이런 여러 가지 사건으로 덮어 씌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슬리퍼를 본 순간 그때 당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무것도 몰랐을 때 정보나 누구도 만나지 않았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이 사건은 공안 사건으로 갈 수 있겠다. 아주 복잡하겠다. 내가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될 상황까지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아까 뭐 채널이 없었다 그런 취지가 네. 문재인 당시 정부로서는 그 무렵에 이제 남북 연락사무소를 북한이 그냥 개성에 있는 사무실을 그냥 폭파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채널이 없었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의혹도 있는데요. 동생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는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실종 사건에서 이제 살인 사건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문재인이 책임을 지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짓말이죠.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 물에 빠져서 구조를 계속 요청했고 아까 지금 구명 동의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있었다고 했는데 뭐 그 당시 지금 수색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입고 있던 그 동생분이 입고 계시던 구명 동의에 한글이 쓰여 있는 게 아니고 한문이 그러니까 한자가 적혀 있었다는 점에 미루어서 인근을 지나가던 중국 어선이 이 구명 동의를 벗어 던져줬고 그거를 입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도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감사원 자료에 이제 그 결과를 보게 되면 네네. 동생이 그 한자가 써진 구명 동의를 입고 팔에 붕대를 감아졌다고 예, 해요. 예. 근데 요거 해경청장이 나는 안 본 걸로 할게. 그렇죠. 나는 안 본 걸로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그 또 해경청장도 면담을 했어요, 제가. 예, 예. 근데 해경청장은 면담했을 때 저한테 뭐라 했냐면 항해 사니까 월북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항해사가 왜 몰북하죠? 그러니까 주변 지리를 잘 알아서 그러잖아요. 주변 지리를 안다 하더라도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북한 그 해변까지 10km가 넘는 거리에서 지금 실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헤엄쳐서 갈 수가 있는 겁니까? 못 갑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해류 같은 것도 조류도 셌고 그다음에 항해사니까 거기 보니까 그 바위라든가 뻘밭이라든가 등고선이 상당히 불규칙했었어요. 내가 갈 때만 해도 파도가 상당히 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날 사고 당시에는 더 셌다고 해요. 더 물살도 셌고. 그래서 내가 해경청장한테 뭐라 했냐면 야 항해사면 내 단정 하나 내려가지고 그냥 가버린다. 여기서 10분 땡겨버리면 가버리거든 고속으로. 그러면 고속 단정 하나가 한 3억 정도 해요. 비싸요. 그 저기 오렌지색. 예. 그러면 3억짜리 보트를 가지고 가면 오히려 더 대우받거든요. 북한에서 대우받을 텐데. 그렇죠. 또 우리 장비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조사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해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려가지. 그 라이프 자켓 내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그걸 뛰어들어 가지고 그걸 간다. 그리고 그 보면은 이제 그 대연병도도 있고 주변에 해경이나 그 해병대 그 빠지선도 있고 경계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데 발각되면 바로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견되면 쏴버리지 않습니까? 죽을 줄 모르는데 거기를 목숨 걸고 간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통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가 어업을 하다 보면 어업 지도선 앞에 해군 함정이 있고 그 뒤에 이제 해경, 그다음에 어업 지도선 네. 그리고 뒤에 이제 우리나라 그 어부들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하나 더 있으면 행정선이 또 있어요. 옹진군이나 이제 그 시 각 지자체 또 행정선이 또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그 항해사라 한다 하더라도 야간에 해서 북한까지 자기가 뭐 고속 단정 같은 걸 타지 않고 맨몸으로는 사실상 탈북이 불가능하다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 그 바다를 아는 사람이면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까? 그러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도 수온이 22도 정도에서 30분 이상 물속에 있으면 한기나 저체온증이 오거든요. 저체온증으로 사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동생의 그 발언을
해경의 수사 기록에서도 나타나요. 동생이 주변 선원들한테 22도, 그러니까 20도 내외의 수온에서 저체온증이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증언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예. 아, 진짜 이게 참 사실 뭐 여기 정확하게 저도 소연평도, 대연평도 이쪽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백령도 인근에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 먼 것도 아니잖아요. 네. 백령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신청의 인당수, 네. 거기가 바로 인당수 아닙니까? 연평도하고 북한 사이에. 그 네. 정도로 물살도 세고 거기에 뭐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수영 전문가라고 해도 그런 곳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자기가 헤엄쳐서 걷는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 그럼 거기에 살고 있던 그 어떻게 보면 해수부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은 해경이 그 상황을 보면은 북한으로 맨몸으로 혈혈단신 이 수영해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사실 거의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 해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발표를 했을까요? 처음에는 월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만약에 제가 또 우리 가족들이 예, 예. 그 사항을 인지를 못하고 전문성이 없었다면 그대로 뒤집어 써준 거죠. 곰팡 뒤집어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얘네들이 또 한 총 7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어가지고 예, 예. 자진월북이라고 했었거든요. 아, 뭐 가정사, 그다음에 예, 예. 뭐 도박을 했다, 도박했다. 그다음에 예. 정신적인 공황 상태다, 예, 예. 이런 것을 이유로 들었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얼마나 치밀하고 예, 예. 악랄하게 그렇게 조작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런 자들이 그러고 나서 또 민주당은 그 국회에서 자진월북이 확실하다 맞다라고 계속적으로 선동질을 했지 않습니까? 또 저를 또 찾아와서 뭐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또 우리 주변 가족들한테도 협박도 했었고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일어났던 어떤 정치적인 사항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인가라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그 제가 가진 자료가 지난 2022년 10월 14일 감사원에서 네. 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점검 수사 요청했다는 보도 자료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는 이것이 다 은폐돼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감사원에서 감사가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10월 그 2022년 10월 달에 이제 감사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국가안보실이 국가위기관리 컨트롤 타워 미작동, 그리고 국방부, 통일부, 해경의 매뉴얼에 따르는 위기 대응 조치 미이행, 더불어서 미이행에 했으면 괜찮게 관련 사실의 은폐, 대표적으로 청와대 안보실 같은 경우에는 9월 23일 01시경 관계장관회의에서 군첩보를 관계 부처와 공유 논의하면서 아침까지 추가 첩보를 확인한 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하고 회의 참석 기관에 보안을 유지하라라는 지침을 하달하면서 이 피살되고 소각한 사실은 브리핑할 때 제외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걸 보시면서 정말 만감이 교차하셨을 텐데. 천인 공로할 정치에 울분이 들었었죠. 예, 예. 왜냐하면 국가가 목숨 걸고 지켜냈던 그 나라를 외면했고 또 국민을 외면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조작하고 은폐, 협박, 회유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내가 너무 참담해서 외신 기자회견을 사건 발생 일주일 후에 예, 예. 외신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때 당시 처음으로 제가 물었던 게 국가는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을 제가 했었거든요. 한마디로 이게 나라냐 이런 거네요. 그렇죠. 예. 그때는 내가 좀 점잖하고 조심스러운 표현을 했었죠. 왜냐하면 그때 어떤 뭐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조남방송이나 그다음에 구조, 송환을 국가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예. 그때 당시 국가는 할 일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해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물었었어요.
근데 정말로 국가가 이렇게까지 조작하고 은폐할 정도 줄은 꿈에도 생각도 못했던 거죠. 정말로 문재인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문재인이가 취임하자마자 3개월 만에 여기 영흥도 낚시 여선 전복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 그때 당시에 문재인이가 그 현장을 갔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우리나라 국민의 어떤 불상사가 생기면 현장에 직접 달려가겠다라고 해가 달려갔었어요. 근데 서해 사건에 관련해서는 해수부 공무원 사건에서는 하다못해 청와대의 구급 행정관조차도 안 보내고 전화도 거절하고 예면을 하고 그랬었죠. 결국 영흥도 낚시배 전복 사건과 이 사건에 다른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피해자가 국민이라는 점은 동일하지. 그렇지만 이 사건과 영흥도 사건의 다른 딱 하나의 한 점은 이 사건은 북한과 관련돼 있었다. 네. 북한과 관련되면은 이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북한 조선인민민주공화국 주민인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그런 지적인 것 같네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요, 북한은 항상 일본으로 간주하고 무조건 구두로 직접 보고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동생 사건 보고가 서면으로 6시 반 정도 서면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미스터리인 거예요. 구두로 했고 저는 이게 지금도 확신이 되는 게 뭐냐면 동생의 죽음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시를 했을 것이다. 누가? 문재인이나 성훈이나 박지원 이 세 놈 중에 하나가 북한에 연락을 해서 동생을 죽이고 증거를 했다는 정황이 저는 확실하게 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원의 2022년 10월 달에 있었던 보도 자료를 보면은 이게 너무 어이없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아까 얘기했던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국토부, 해경의 부작위에 의한 위법한 행위뿐만 아니고 적극적으로 조작했는 문제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자진 월북 판단과 관련해 가지고 월북을 단정할 수 없는 월북 의사 표명 첩보와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을 속단했다. 그리고 실제 정보 내용이 아닌 안보실 방침에 따른 종합 분석 및 발표를 했다. 그리고 자진 월북 결론과 맞지 않은 사실은 분석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했다. 이런 부분을 감사원에서 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어떤 경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할 때에 어떻게 보면 유족으로서 좀 조사할 때 참여도 하고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제 감사원에 이제 감사 요청을 제가 이제 먼저 했었어요. 이제 핀셋 요구를 했죠. 그때 당시 이제 헬기가 출동을 했었는데 헬기가 전혀 엉뚱한 방향을 수색을 했었고 요게 그때 당시에 항공대의 어떤 통신 내용을 좀 나는 알고 싶다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구명동이라든가 여타의 여러 가지 한 7가지 정도를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러면 좀 더 빨리 감사 결과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감사 요청을 했었는데 감사원에서도 물론 이제 공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일반이나 아무리 유가족이라 할지라도 공개되는 건 좀 힘들겠죠. 하지만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권 동안 조작, 은폐, 거짓말이 만연했다. 이 사건에 관련해서 그것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진 월북에 관련된 것도 삽입을 했어요. 작년에 감사원 최종 보고서에 보면 자진 월북했다라는 말을 집어넣었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자진 월북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국가기관이 국민 한 사람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이것을 완전히 매도해버린 그런 사건이라고 그렇습니다. 봐야죠. 사실 참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있었고
민주당이 야당이었다고 하면 이런 부분 가지고 그때 특검하자고 했을 것 같아요. 특검이 아니라 무슨 뭐 그보다 더한 것도 더한 것도 있겠죠. 하자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모든 것들이 다 입 싹 닫고 그냥 넘어갔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안보실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모든 것을 조작하고 잘못된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하물며 그때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까지도 잘못된 정보들이 제공됐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대로 반격을 어떤 판단을 못했던 하기가 거죠. 어려웠다. 그렇죠. 아, 그렇다는 점. 그렇다 하더라도 의혹을 가지고 특히 뭐 이래준 대표님 같은 경우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할 때에 좀 더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사건을 좀 더 파헤쳐 갔다고 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정치인들의 어떤 그 생리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생이 엄청나게 잘못된 줄 알고 사람들이 국민들이 몸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살았죠. 진짜. 근데 이제 내가 하태경 의원한테 그렇게 이제 좀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예, 예. 우리가 앞으로 이 사건이 길게 갈 수도 있고 재판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대목을 좀 알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얻어냈던 게 뭐냐면 배로 끌고 다녔던 장면을 맞아요. 국방부가 이제 실토를 하게 된 거죠. 아, 맞아요. 진짜 북한 배가. 예, 그것도 이제 국방부 장관을 만났을 때 이제 어떤 내가 대답을 얻었냐면 예, 예. 1시간 정도 면담을 했는데 계속 모든 질문을 군사안보 국가기밀이니까 대답을 할 수 얘기할 수도 없다라고 없다. 하는데 내가 느닷없이 해작서 작전 2차장한테 당신 배로 끌었던 장면이 있었던데 그거 몇 마일 끌었어라고 하니까 그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배로 끌고 다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동생의 죽음을 총살이냐 아니면 심정지로 죽었느냐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의심이 드는 게 뭐냐면 동생은 어쩌면 먼저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 심정지로. 배로 한 몇 시간을 끌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줄도 안 매고 붙잡고 있다가 놔버렸었는데 아. 그때 동생이 사망했지 않겠느냐. 추정컨대 실무적으로 그리고 봤을 때. 이제 사망했으니까 증거가 사라지잖아요. 예. 그러면 북한도 상부에 보고를 해야 예, 될 거 예, 아니에요? 뭐 했으면 자기네들도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예, 예. 또 근데 우리가 죽음을 심정지로 죽인 죽음하고 총살 죽음하고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 실패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 바뀔 수 있거든요. 법의학으로. 근데 총으로 총으로 죽였다고 했거든요. 예, 예, 예. 그건 뭐냐면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거라고 예. 봐요. 그러면 분명히 심정지 사망을 해서 했으면 시신송환 요구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총살로 해서 없어졌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돼. 우리 변호사님도 이제 법률가니까 그냥 시신이 그냥 죽어서 그 부유물에 엎어져 있는 상태하고 총으로 난사해서 그냥 난장판이 된 거하고 예. 찾을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예. 그러면 우리가 요구할 때 그냥 온전하게 있는 시신하고 예. 총살당해서 난장판 된 시신하고는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없애버렸다. 나는 그때 당시 문재인 정권이 정말로 악랄했던 게 뭐냐면 그것마저도 없애버린 거예요. 시신마저도. 그러니까요. 사실 그 당시에 여러 신문들 기사 중에 제가 그 언론 보도 중에 그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군에서 북한의 통신을 감청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상부에 자기들도 어떻게 처리할지 묻는 과정에서 총살하라라고 하니까 진짜 이런 거를 주고받는 그런 대화도 우리 그 군 관련된 정보기관에서 그 감청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을 쏜 걸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바로 보고를 해서 아까 했던 전환방송과 그러니까요. 어떤 그 뭐 유엔사를 시신이라도 하든가. 네. 뭐 요청한다든가 예, 이런 게 적극적으로 대응이 돼 있어야죠. 그게 우리나라 안보와 국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총체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외면하고 안 했다는 거죠. 아, 제가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의 선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당선되면은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네.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런 선서를 해야 됩니다. 사망하기 전에 구조를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말 총으로 사망하기 전이건 아니면 사망한 이후에건 그 사체도 어떻게든 해서 회수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본인이 스스로 취임하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서했는 그것이 대통령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문재인의 해고록에 보게 되면 채널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인 게 뭐냐면 이미 동생이 북한의 오후 3시 한 반경에 발견되고 체포되는 것을 통신감청을 했어요. 그렇죠. 3시 반 정도 하면 그 이전에 이제 발견됐겠죠.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전환 방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 상부에 보고할 것도 없이 바로 국방부 장관이 바로 조치를 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 이것마저도 않고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존재했었잖아요. 예, 예. 3시 반부터 그렇죠. 8시, 9시 몇 예. 분까지도 충분히 그 한 6시간 동안 얘네들은 뭘 했냐. 서훈이는 퇴근을 해버렸고요. 예. 그다음에 이놈들은 그 라이프 자켓 전수조사의 과정이 오후 6시 10분 전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세 번째, 그 2번 정도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동안에 조작할 준비를 했던 거예요. 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게 정말로 참담한 자들이라는 거. 물론 그 부분은 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진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경험에 비추어서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우리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직접 이제 목격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물론 이제 감사원 자료는 에서는 뭐 나중에 이제 수사로 밝혀지겠지만 재판이나. 근데 사실은 그것은 제가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확실한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2022년 6월 22일 네. 이 책에 따르면은 월북 조작 지침 관련 서훈 형사 고발라고 네. 하면서 2022년 6월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 3명을 월북 조작 지침 관련해 직권남용, 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3개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경과 어떻게 됐는지 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물론 그 이후에 뭐 김홍희 청장과 서훈은 구속됐었죠. 그래서 김홍 그 해양경찰청장. 네. 나머지는 아직 뭐 재판 중에 있고 또 검찰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사 결과 그 이후에 검찰에서 저한테 아무런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요. 어쨌든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서훈과 그 김해양경찰청장. 그랬다가 이제 재판이 또 길어지고 보도인들은 다 부인을 하니까 네. 그러면서 보석으로 다들 풀려나서 지금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이 지금 몇 년째 또 끌고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1심 판결조차도 선고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재판 지연 분개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참 이 부분이 단순히 서훈 그리고 또 당시 해양경찰청장의 문제겠습니까? 오히려 그 상부에까지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나아가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여론도 상당 부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책을 한번 직접 구입을 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예. 만약에 어떤 이제 제 입장에서 판단을 해서 이제 우리 김기훈 변호사하고 상의한 다음에 문재인을 추가 고발해야 된다면 당연히 고발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번 고발은 아마 살인에 관련된 걸로 고발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또 금방 또 시간이 가는데요.
어, 뭐 저희 그 유튜브 방송으로서는 저희 멸콩 TV가 단독으로 지금 서해 일기를 쓰신 이 실종된 공무원의 형님 이일해준 대표님을 모시고 또 말씀을 나눠봤는데, 문재인 회고록을 쓴 게 아니고 참회록을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회고록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팩트에 기반을 해가지고 사실 그대로를 쓰고 그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에게 맡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몇 줄 쓰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는 답답하고 뭐 안타깝다? 당신이 제3자입니까? 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자 아닙니까? 그날 그 사건이 있어 대한민국 국민이 서해 차가운 바다에서 숨져가는 그때, 그날 밤에 유엔에서 연설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이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받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지침을 내렸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제대로 반성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까? 많은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문재인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고, 나아가 통신 채널이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종자의 형님 이일해준 대표는 그 당시 서훈 국방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그 당시 북한과의 채널이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를 직접 몸소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누구 말이 맞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못 받았던 얘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그 얘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명확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실체를 밝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쁘실 텐데 네. 정말 그 가슴 아프실 텐데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 아까 얘기했던 서훈 전 그 국방부 장관과 또 김 해양경찰청장의 판결이 선고되고 할 때 저희가 또 다시 모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 또 깊이 있는 사건의 이면에 있는 내용 한번 다시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시고 또 사실 마음이 정말 답답하고 하실 텐데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또 국민들께 하실 수 있는 말씀 한번 전해주시죠. 네. 멸콩 TV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저는 문재인의 구속과 또 민주당의 몰락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해수부 북한 피격 사건은 국가가 국민을 외면했고, 또 대통령이 외교, 국방, 안보를 외면했던 가장 끔찍하고 무능하고 무식했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되고 좀 더 안전한 나라, 정말로 투명하고 깨끗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은 무엇이 중헌디님, 이 나라 사법부가 있습니까? 김영조님, 담담하게 말씀하시지만 그 속이 얼마나 썩었는지요. 진실은 꼭 밝혀질 것입니다. 힘내세요 라고 격려 메시지를 남기셨고, 한님, 사법부가 하는 일은 재판 지연뿐이냐 라고 정말 일침을 날리고 계십니다. 또 국풍님, 투제이님, 이일해준 대표님 힘내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엄지척 해주셨습니다. 언젠가는 끝까지 싸웁시다. 또 영님, 이일해준 대표님 응원합니다. 언젠가는 힘내세요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대북 강제 북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진실이 승리입니다 라는 아이디님께서도 내주셨습니다. 언젠가는 민주당의 실체가 드러나야죠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또 우리 이 대표님은 고향이 또 호남이셔요. 또 그러면서도 어떤 지역에 치우친 것이 아니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그 의지로 지금까지도 싸우고 계십니다. 건강도 사실 그리 좋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만 끝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고 있는데, 그 역량과 그 열정에 정말 찬사를 보내고, 우리도 멸콩TV 시청자 여러분도 이 사안이 더 이상 묻히지 않도록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밝히고 사과하기는커녕 어쩔 수 없었다.
답답하다. 무슨 시정 잡배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 끝까지 파헤쳐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멸콩TV 최재영의 뉴스 라이브였습니다. 오늘 와주신 우리 이른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